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의 투자론 강의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대금융의 아주 핵심적인 도구죠. 바로 수합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현금 흐름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어떻게 두 회사 모두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요, 그쵸? 바로 이 질문, 이 미스터리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수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수합이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밟아 나가보죠. 네, 수합, 말 그대로 교환하다, 맞바꾸다 이런 뜻이죠. 금융에서는요, 두 사람이 혹은 두 회사가 야, 우리 앞으로 얼마 동안 서로 다른 돈의 흐름을 바꾸자 하고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그리고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을 교환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직 좀 감이 안 오시면 선도계약이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선도계약은 뭐죠? 미래에 딱 한 번, 그 시점에 교환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합은 달라요. 여러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교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선도계약 여러 개를 이렇게 쭉 묶어놓은 다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진짜 재미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이 수합이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의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지 아주 클래식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7% 고정금리입니다. 근데 요즘 시장을 보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만 같은 거예요. 속이 타는 거죠. 지금 변동금리로 낼 수만 있으면 이자 비용을 확 줄일 텐데 하고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B라는 회사는요, 상황이 정반대예요. 여기는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예를 들어 리보 금리의 0.7%를 더 얹어서 내고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요즘 금리가 막 오를 것 같아서 불안에 죽 뱉는 거예요. 제발 누가 나랑 고정금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안정적인 걸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한쪽은 변동금리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고정금리를 원해요. 니즈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근데 이 두 회사가 서로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계약을 하겠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바로 이 거래의 중심에 수합 딜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합 딜러가 바로 이 시장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A와 B처럼 서로 다른 걸 원하는 사람들을 딱 연결해주고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가격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매수 매도 호가, 그러니까 이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둘 사이에 아주 미세한 금리 차이, 그 스프레드를 자기 수수료로 가져가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먼저 1단계, A와 B는 각자 자기가 갖고 싶은 이자를 수합 딜러한테 주기로 약속해요. 변동금리를 원했던 A는 딜러한테 변동금리, 즉 리보를 주고요. 고정금리가 간절했던 B는 딜러한테 7.05%의 고정금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합 딜러는 반대로 A와 B가 원래 내야 했던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처럼 돈을 줍니다. 보세요. 딜러가 A한테는 고정금리 6.95%를 주고요. B한테는 변동금리인 리보를 줍니다. 그럼 이제 A랑 B는 이 돈을 받아서 원래 자기 대출 이자를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완벽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기업 A부터 볼게요. 원래 7% 고정금리를 내야 했죠? 근데 딜러한테 6.95%를 받았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0.05%만 내는 셈이죠. 거기다가 딜러한테 리보를 주기로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A가 부담하는 건 바로 리보 금리 더하기 0.05%가 되는 겁니다. 와, 보세요. 골치 아팠던 고정금리 대출이 감쪽같이 변동금리 대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기업 B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리보 더하기 0.7%를 내야 했는데 딜러한테서 리보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이건 그냥 퉁 쳐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딜러한테 7.05% 고정금리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B가 내는 돈은 0.7% 더하기 7.05% 해서 딱 7.75% 고정금리가 되는 겁니다. 불안했던 변동금리가 아주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바뀌었죠.
결국 두 회사 모두 자기가 원하던 걸 정확하게 손에 넣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압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부채, 그러니까 빚 관리할 때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 즉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기금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연기금이 채권을 잔뜩 가지고 있어서 매년 7%의 고정적인 이자 수익이 들어와요. 근데 이 연기금은 변동금리 수익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스왑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받는 고정 7%를 딜러한테 주고 대신 변동금리인 리보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연기금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7%랑 마이너스 7%는 사라지고 결국 변동금리인 리보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연기금은 자기가 가진 채권을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수합 계약서에 사인 한번 했을 뿐인데 고정 수익을 주던 자산이 마치 변동 수익을 주는 자산처럼 이걸 우리가 합성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이게 바로 수합의 마법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래서 수압의 핵심 가치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압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맞춤형 위험 관리. 내 상황에 딱 맞게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비용 효율성. 아까 연기금처럼 자산을 일일이 팔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거래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접근성.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 힘든 해외 시장이나 특정 자산에도 이 수압을 이용하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수압이라는 건 위험이라는 걸 마법처럼 아예 없애버리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 위험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즉 그 위험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교하게 떠넘기는 기술에 불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